컨디션이 왜 이렇게 안 좋지? 오늘 막 운동을 하러 갔는데 대낮부터 막 어지러워지라고 막 운동을 못 하겠고 좀만 해도 숨이 막 차고 얼굴이 빨개지고 현기증이 나고 의욕이 없고. 이 프로그램은 인기 팟캐스트 아말감의 미방송분을 모아놓은 프로그램입니다. 자, 아말감 32회 시작하겠습니다. 이 작가야입니다. 안녕하세요. 아말감이에요? 아유, 뭐야 이거 첩자냐 간첩. 안녕하세요. 영화 오독 32회 시작하겠습니다. 이 작가야입니다. 안녕하세요. 못 알아들은 동바오입니다. 요즘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는 민들레입니다. 오랜만이네요. 문직입니다. 뭔지 어떻게 아드님은 캐치하셨나요? 네. 아픈 거 아니었고요. 그냥 아빠를 닮아가지고 성질이 더러워가지고 자지러지게 막 울어가지고. 자지? 그래서 네, 그래서 그렇지. 달래느라 네, 죄송합니다. 애들 울 때는 뭐가 제일 좋습니까? 울 때 쌀이 좋아요. 울 때. 울 때. 그렇구나. 그럼 이건 삭제하고 이따가 네. 얘기를 해야겠다. 네. 그렇습니다. 나는 지난주에 그 또 운명을 달리하시는 줄 알고. 문지기가. 우라통 터져서. 우라통 터져서. 그럴 뻔했지. 운명을 달리하시는 줄 알고. 내가 뭐 아들 갖고 그런 드립을 치겠어? 그래서 좀 걱정을 많이 했는데, 다행이군요. 일주일에 한 번 있는 일탈인데.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이라 일탈인 거잖아요? 네. 2번이면 이탈. 네. 3번이면 3탈. 7번 다 하면 광탈. 광탈 괜찮다고. 걱정했죠? 네. 걱정했는데 문자도 안 보내. 사실 별로 안 했어요. 관심이 없어 내가 이런 거에. 어떻게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또 동바 뭐하고 지냈어요? 그냥 별일 없었어요. 별일 없었어요? 네. 문명 또 안 했어? 안 했어요. 이미 불태웠기 때문에. 문명 불태웠어. 저기 하얗게 불태웠다? 네, 그날 불태웠기 때문에. 뭐 별다른 거 없고, 왜냐면 다다음 주에 빡세게 근황을 얘기하기 위해서. 아니요. 그렇습니다. 근데 내가 시간표를 잘못 짰어. 연속 2시간 녹음을 한 다음 주에 한 주를 쉬어야 되는데 한 주를 쉰 다음 주에 2시간 녹음을 잡아서 방송이 한 주가 빵꾸나게 생겼네. 네, 뭐 어쩔 수 없이 한 번도 빈 적은 없었는데 청취자 여러분께 다음 한 주는 미리 결방한다 공지를 드리겠습니다. 아말감에서는 수시로 공지 없이 결방했지만 오독은 처음 결방이기 때문에 저기 만드레이크 뭐 하고 지냈는지 짧게 얘기해봐요. 빠르게 할게요. 그 썸녀들이 싹 다 잠수 탔고. 그래서 롤러코스터야? 그것도 있겠지만 기분이 롤러코스터. 뭐 올라갔다 떨어졌다 하는데 근데 썸녀들 잠수 탔으니까 불과 한 달 전만 해도 트라이를 할 텐데 여기저기 시도를 해볼 텐데 지금 그것마저 의욕이 없어졌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잘 된 거잖아요. 지금 가뜩이나 그 밑에 의혹에 시달리고 있는데 그 얘기도 좀 할 건데. 그리고 먼저 제 얘기 전에 지난 시간에 버닝을 살짝 스포한 이 작가님께서 이제 그거 큰 내용은 아니라고 하셨지만 살짝이 아니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항의 메일이 저한테 수십 통이 와가지고 이 작가님 이따가 사과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바로 내일 제가 한 2주 정도 준비한 어떤 프레젠테이션이 있는데 제가 근무하는 데서 그게 문제예요. 그 주제를 예술과 외설로 잡았단 말이에요, 제가. 그게 근데 그 교범에 나와 있는 주제야. 그러니까 문제될 게 없잖아. 그래서 이제 예시 작품에 대한 수위 지적은 받을까 모르겠다고 내가 이제 결제를 올렸는데 주제 자체를 바꾸라 그래서 우리 회사 장들이랑 며칠간 대치하다가 몸 사려라 해가지고 저 씁쓸하게 주제 살짝 바꿨고 외설을 하고 싶었으나. 그럼 뭐야? 박에서 바꾼 주제가 뭐예요? 예술의 상업성. 예술의 상업성. 네. 상업성도 재밌지만 예술 외설이 저는 그쵸. 제일 재밌게 프레젠테이션 할 자신이 있었는데 아무튼 내일 하게 됐고요. 그리고 제가 올해 수십 차례 걸쳐서 미투로 발발된 그런 젠더 강연을 여기저기서 했는데 여성 비율 95%, 남성 비율 5% 정도인데 문제는 그 남성들이
다는 아니지만 남성 중에 일부가 한남충이라고 말하는 아주 좀 그쪽에 가 있는 남성들에게도 했고 대다수 한 95% 여성들에게 했는데 결과를 그 이제 평을 듣잖아요. 강연을 들은 여성들 거의 100% 만족. 그리고 그 한남충이라고 하는 그 친구들도 보통 저 전에 강연자가 있었어요. 저 전에 미투 또 저랑 비슷한 주제로 하는 강연자들이랑 엄청 싸웠거든 그 친구들이. 근데 내가 강연하고 나서 그 친구들이 결국 할 말 없다 그러더라고. 자 이렇게 젠더 강연을 무사히 마쳤다. 박정희가 독립투쟁들 앞에서 독립투쟁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내 생각에 앞에 사람들 만족했다고 어디 지금 누구랑 비유해? 이 사람들 만족했다고 이러더라고. 똑같다. 제가 저 만드레이크 주변에는 현실 왜곡 장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인정해줘야 돼. 젠더 강연을 하면서 여성 인권과 또 바른 평등을 위해서 참. 여기저기 강연하고 있습니다. 언어 도단이죠. 끝났어? 끝. 여기서 그 얘기 나와서 얘기를 더 나가 보면은 예술과 외설 그거에 관련해서 진짜 재밌는 주제인데. 예전에 허슬러라는 저 미국 도색 잡지가 소송에 휘말린 적이 있어요. 영화로도 제작됐는데 레리 플랜트라는 사람이 그 도색 잡지를 냈는데 그 잡지가 이제 너무 외설이다 해가지고 각 주에서 재판에 넘겨졌는데 그때 재판관들이 이 예술과 외설의 경계를 어떻게 구분지어야 되냐 토론했을 거 아니에요? 재판장들이 3심까지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재판관들 대법관들이 이걸 판단하기 위해서 매일 밤마다 대법원 지하실에 모여가지고 야한 영화를 봤대요. 그거를 매일 밤 모여서 그걸 보다가 내린 결론은 법으로 판단할 수 없다. 하지만 봐야 안다. 보면 안다. 봐야 안다. 보면 안다. 그러니까 법으로 이거 이렇게 뭐 유두가 노출되면 외설, 뭐 성기 삽입이 되면 외설 이렇게 법 조항으로 조문을 만들 수는 없고 그 하나하나 개별 작품들을 혹은 개별 쓰레기들을 봐야 알 수 있다. 그때 주관적 뉘앙스로 판단한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것도 내가 오늘 봤을 때랑 1년 후 봤을 때가 또 느낌이 판단이 다를 수가 있고 그런 판결이 있어요. 그래서 레리 플랜트가 그 판결에서 승소함으로써 그 허슬러라는 잡지가 미국에서 공식적으로 출간을 계속 할 수가 있게 됐죠. 그때 허슬러가 그 레리 플랜트가 했던 말이 되게 명언이에요. 반대를 누가 제일 많이 했겠어요? 기독교 단체에서 제일 많이 했을 거 아니에요. 너희들이 그렇게 그 모시는 신께서 창조하신 성기인데 왜 이거는 더럽다고 그러냐 라면서 더러운 거 왜 달고 있냐 라면서 일가를 했던 그게 기억이 나네요. 그 레리 플랜트가 그 소송을 당한 게 60년대인가 그렇거든요. 60년대의 사고방식에서 아직 탈피하지 못하고 있는 저 회사의 임원들이 참 안타깝네요. 진짜 너무 스트레스 받았어. 그래서 만드레이크가 그렇게 아직까지 국가주의에 이렇게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것도 일면 이해가 돼요. 그런 환경 안에 있으니까. 문지기. 그냥 저는 2주 동안 잘 지냈고요. 좀 지난주에 휴일도 있고 해가지고 오랜만에 준비해 왔네. 영화도 좀 보고 데드풀도 데드풀 보고. 어땠어요? 데드풀 조금 실망했습니다. 조금 실망했어요. 네. 그거는 다 다음 주에 다다음 주에 다다음 주에 얘기할 거니까. 네. 그렇게 잘 지냈습니다. 네. 외출 안 했어요? 네? 외출 안 했어요? 애들 데리고? 오늘 또 밖에서 한참 떠돌아다니다가 왔습니다. 오늘 날씨 이렇게 더운데? 그러니까 애기 일부러? 데리고 밖에는 못 나가고 무슨 쇼핑몰 이런데 뭐 이런데 네. 뭐 샀어요? 애기 장난감 2,700원짜리 자동차 샀습니다. 미니카. 네. 역시 아들 생각하는 건 아빠밖에 없네요. 저도 뭐 이렇게 잘 잡고 제가 요즘 그 게임을 하나 새로 시작했는데 지난주에 주문해서 받았는데 오늘 아침에 새벽에 오늘 아침 6시에 처음 봉지 까가지고 저 플레이스테이션에 넣어봤네. 콘솔 게임. 콘솔 게임? 콘솔 게임. 콘솔 게임. 플레이스테이션 몇이요? 4. 뭐지? 뭐야? 나온 지 몇 년 됐는데. 아니 나온 지는 됐는데 늘 사고 싶다 생각만 하고 안 산 거라. 그래? 로망이구나. 뭐냐면 디트로이트 비컴 휴먼이라는 게임인데요. 이게 게임이 아케이드성은 되게 떨어져요. 액션 게임은 아니야. 어떻게 가서 막 싸우고 부시고 뭐 총 쏘고 이런 게임은 아닌데 스토리가 진행되면서 플레이어가 변곡점마다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줄거리가 계속 이렇게 바뀌어가는 뭐 그런 류의 게임입니다. 그래서
세계관이 2040년 정도 됐는데 미국이에요. 근데 안드로이드가 보급돼서 사회 전반에 다 퍼졌는데 그 블레이드 러너처럼 그런 인조인간, 안조인간, 기계인간, 안드로이드들이 사회에 다 퍼져서 그 육체 노동이라거나 뭐 가정부, 건설업 이런 데는 그 군인까지도 안드로이드가 막 퍼졌어요. 다 그걸 쓰는데 그래서 이제 점점 그 교수라든지 예술가, 운동선수 이런 영역에까지 안드로이드를 쓰냐 마냐 막 이런 게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고 그런 배경이 있어요. 거기에서 주인공이 안드로이드야. 주인공이 가정부 안드로이드, 그다음에 네고시에이터, 협상가 안드로이드, 범죄 같은 거 할 때 한 사람이 이렇게 들어가서 난 총이 없어, 뭐 너와 진실된 얘기를 하고 싶어, 뭐 이러면서 들어가는 사람 있잖아요. 그 네고시에이터 안드로이드가 있고, 그다음에 어떤 예술가의 도우미, 할아버지 예술가의 도우미 안드로이드가 이렇게 세 출연진이 셋이 있는데 그 안드로이드가 각각 그 인간으로부터 핍박을 받으면서 자아가 생겨나가는 그 과정을 그린, 그래서 결국에는 어떤 엔딩을 맞지 않는데 아직까지 오늘 2시간밖에 못해서 세계관밖에 몰라요. 그런 게임을 시작했습니다. 근데 너무 재밌어요. 너무 재밌고 아케이드성을 원하고 이 게임을 하면 재미가 없을 것 같은데 한편의 영화를 보는데 그 영화 스토리를 내가 선택하는 대로 내 선택에 의해서 스토리가 바뀐다, 이런 관점에서 영화를 보는데 사용자 경험이 반영된 영화를 본다라는 관점에서 만약에 플레이를 한다면은 진짜 굉장히 재밌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어디까지 왔냐면 가정부가 폭력적인 아버지를 살해하고 어린 딸에게 폭력을 휘두르는데 그 딸을 보호하다 아버지를 죽여요. 그 다음에 딸을 데리고 도망 나가서 또 다른 안드로이드 네고시에이터 안드로이드가 그 가정부를 추적하는 그런 데까지 왔어요. 너무 재밌더라고요. 너무 재밌어. 문명보다 훨씬 재밌는 것 같아요. 한번 해봐요. 문명은 난리 3대 났더라고요, 악마 진짜. 게임인데 그래도. 이게 저기 짬뽕도 3대 짬뽕이 전국에 한 300개쯤 돼요. 그래도 난 게임은 중독될까봐 못하고 있는데. 저도 그래서 크게 많이는 안 하는데 요거는 플레이 타임이 굉장히 짧대요. 총 그 엔딩을 보는 데까지. 그래서 한번 해봤는데 재밌어. 이게 요즘 너무 잘 만들잖아 게임. 저기 블레이드 러너보다 더 위대한 작품으로 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진짜 재밌습니다. 블레이드 러너에서는 그 안드로이드들이 자아가 있다부터 시작을 하잖아요. 어떻게 자아가 생겨가는지의 과정은 안 나오고, 근데 이거는 자아가 없고 명령을 따르던 안드로이드 처음에는 청소를 존나 해야 돼. 게임을 하는데 청소를 집 설거지하고 막 세탁하고 거실 쓰고 이걸 존나게 해야 돼. 지루해. 근데 그런 과정에서 내가 이걸 존나 하고 있는데 주인이 날 때려. 막 이런 거를 계속 겪으면서 이걸 여기서 참는다, 반격한다, 이게 막 계속 선택을 해야 돼요. 그러면서 울분이 내가 쌓여. 그래서 야씨 이러면 생기지 얘의 자아가. 이런 것까지 감정이 굉장히 공감이 됩니다. 그런 건가? 예전에 동급생 하는 거 막 선택하는 거? 약간 그런 게 있는데 그것처럼 단순하지 않고 훨씬 어차피 그 제작자들이 설정해 놓은 가지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거지만 굉장히 바리에이션이 다양해요. 그래서 제가 한번 그 끝판까지 깬 다음에 여러분에게 그 결과를 알려드리고요. 그 회사가 잘리나 끝판을 먼저 깨나 먼저 한번 결과를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우리가 지난 한 주간 되게 그 냉탕과 온탕을 오락가락하면서 지냈잖아요. 김정은과 트럼프가 김정은과 트럼프가 아니죠. 트럼프가 저 변덕이 그냥 죽이 끓는 트럼프 대 트럼프. 어제 트럼프, 오늘의 트럼프. 그렇죠. 그 변덕이 죽이 끓는 그런 행동을 하는 바람에 우리가 이거 기차 타고 유럽 못 가냐 아주 그냥 오금이 저려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트럼프가 결국에는 그 현명한 선택을 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 같아서 조금 안심이 되긴 하는데, 그런 트럼프에게 뭐 추천해 주실 게 있다면서요? 쌀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쌀이 변덕에 좋아요? 변덕이 좋은지 잘 모르겠는데 변해 좋습니다. 변덕엔 좋진 않고 죽 끓는 듯 할 때 그 죽이 쌀이라서 그냥 가져온 거예요? 그렇게 했습니다. 쌀은 우리가 맨날 먹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쌀 중에서 이제 맵쌀, 찹쌀 말고 맵쌀을 약으로 쓰거든요, 실제로. 진짜요? 네, 약으로 써요. 갱미라고 해가지고 어디에 쓰냐면은 그 쌀은 저기 우리가 먹는 그 쌀, 자포니카. 네네네. 베트남에서 먹는 건 안 되고. 찹쌀 말고. 베트남에서 찹쌀 안 먹죠. 훅 하면 훅 날아가는. 날리는 쌀은 아니고
끈기 있는 우리 네네. 먹는 자푸니카. 찹쌀이 사실 끈기가 있고요. 그거는 자푸니카보다 더 있는 거죠. 그쵸. 자포니카인 것 같아요. 우리가 맨날 학명을 내가 농사 짓는 분들이에요 혹시? 아니 잘 알아. 저기 리틀 포레스트 안 했어? 안 봤어? 거기 다 나와요. 그래? 안 나오고. 아니 네. 자포니카 우리가 일반적으로 먹는 게 자포니카고 네네. 일본에서 명칭을 붙여가지고 네. 자포니카가 돼버렸죠. 네. 찹쌀은 맵쌀의 돌연변이 일종이거든요. 일반적으로 먹는 게 맵쌀이고 그걸 갱미라고 해서 약재로 쓰는데 어디에 쓰냐면은 배 아플 때 납이 잘 되니까 그럴 때. 아, 내가 배안 요즘 네. 밀가루를 많이 먹어서 이렇게 배가 계속 아프구나. 그렇죠. 쌀을 드시면은 쌀을 먹어야, 저기가, 김어준이 요즘 너무 잘 나가서 배가 계속 아픈데, 난, 밀가루를 먹다 보니까 그게 치유가 안 됐구나. 그렇죠. 복통이랑 그다음에 설사. 우리 이제 토사광란이라고 해서 막 토하고 설사하고 막 광란은 뭐야? 광란을 그 토사광란이라고 하거든요. 토는 토고, 사는 설사할 테고, 네, 광란은 그거를 뭐야? 합쳐서 그냥 광란이라고. 아, 병명을- 토와 설사가 네. 광란을 일으킨다? 그렇죠. 그런 거죠. 토사광란. 그런 전문 용어를 자꾸 쓰고 쓰면 안 그래. 되는데. 그렇죠? 배 아프고 설사하고 갈증 날 때 이럴 때 맵쌀을 씁니다. 당연히 이제 죽으로 쓰죠. 끓여가지고 이제 먹는 거고요. 또 두 번째는 아기가 심하게 울 때, 특히 밤에 배앓이 한다고 하거든요. 아기들은 막 자지러지게 울 때, 그때도 이제 미음같이 죽을 좀 끓여다가 옛날에는 이렇게 먹이기도 했고요. 그래서 먹였어요, 이번에? 아니요. 알면서 왜 안 먹여? 네. 아니 너무 심하게 울어가지고 제가 그랬습니다. 당황했군요. 네. 끝이야? 아니 그리고 이게 다이어트 식품이거든요. 실제로 쌀이 아까 이제 이 작가님이 잠깐 말씀하셨는데 운동선수들한테 좋다고 했는데 실제로 이제 밀가루보다 쌀이 단백질이 좀 적어요. 아, 그래요? 네, 밀가루가 더 많아? 네 밀가루가 조금 더 많은데 쌀에 검증 이제 들어갑니다. 정말 쌀에 이제 필수 아미노산이 되게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오히려 영양가는 더 좋아요. 그래서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 다른 거 뭐 힘들게 하지 마시고 밥을 잘 챙겨 삼시세끼 잘 챙겨 드시면 됩니다. 아, 단백질의 2배가 많네요. 밀가루가요? 네. 네, 아, 그렇습니다. 단백질의 밀가루가? 밀가루의 단백질가. 네. 네. 아, 역시 전문가야. 그럼요. 네, 어디서 이렇게 많이들. 스폰지처럼 빨아들인 지식으로는 이게 안 되죠? 공부한 사람한테. 네, 끝났나요? 끝입니다. 네. 오늘의 이 오심상은 죽 같네요. 제가 죽을 엄청 좋아하잖아요. 아시죠? 내가 죽 좋아하는 거. 죽을 하루에 3끼 먹는 거. 죽을 너무 좋아해요. 저 본죽 없었으면 나 어떻게 살았나 몰라. 본죽을 너무 좋아하는데 그래서 가끔씩 이제 동바랑 죽을 먹으러 죽을 이제 사갖고 야, 저기 들어올 때 죽 좀 사와라 해서 죽을 사오면은 나는 내가 먹는 거 이렇게 야채죽에 사오고 자기는 무슨 저 맥스봉 이런 거 천하장사 이런 거 녹인 거 같은 죽을 사와요. 자기 거는 치즈 들어간 거? 치즈. 아니 하도 먹으니까 좀 매주 바꿔 본 거지. 이게 진짜 죽을 좋아하세요? 네, 저는 죽을 좋아해요. 맛있잖아. 맛있잖아 본죽. 그런데 맛있어. 그 이상한 맥스봉 녹인 거 먹더라고요. 근데 본죽에는 맥스봉 뭐 녹인 게 없고 그냥 치즈. 다른 거였어. 다른 업체. 네, 업체가 저기 다- 죽이야기. 어. 거긴 죽이야기죠. 전 못 먹겠더라고요. 아주 한 2숟가락은 맛있는데 3숟가락부터 좀 느끼하더라고. 아무튼 죽은 저 본죽 소고기 야채죽이 짱이다. 맞아. 우리 광고 땡겨야겠네. 네, 그렇습니다. 아, 하지만 인천공항 본죽에서는 절대 드시지 마십시오. 양도 적고 맛도 없습니다. 가격은 같은데. 아, 오늘의 영화 머드 시작하죠. It's a hell of a thing, ain't it? A hell of a thing. You know that guy? I've never seen him before. What'd you say, boys? What are you doing? I'm waiting on my girlfriend. She got these birds tattooed. 머드를 선정하게 된 이유가 뭐죠? 그때 다 같이 모여서 얘기할 때 아무도 추천을 안 해서 그러니까 그래서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추천했을 거 저는 아닙니까? 이거 예전에 결혼 준비할 때 되게 힘들 때 어떻게 하다가 봤거든요. 그때 김혜리 기자 있잖아요. 네. 시내 21에 아, 제가 좋아하시는 그분이. 별 우리 5개. 경쟁자죠? 경쟁 팟캐스트. 별 아, 5개를 진짜? 줬더라고요. 김혜리 기자가. 네. 그런 영화는 대부분 한 50% 확률로 제가 재밌는 영화가 있던데 이 영화는 다행히 보고 재밌었어요. 네 그때 상황도 좀 힘들었었고 보고 나서 내가 다시
잘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도 들고 그랬습니다. 아, 이걸 보고 네. 어떻게 그렇게 연결되죠? 한번 이따가 한번 네. 물어보죠. 어떻게 보셨어요? 동바 재밌더라고요. 재밌어요? 네. 준비해온 거 읽어. 아니 뭐 사랑도 이별도 뭐 네. 남자 대 남자의 약속도 뭐 화끈하더라고. 화끈하게 한. 그 악수할 때 애기들이랑 악수할 때 그 침 탁 뺏고 하는데 하여튼 미국 새끼들은 존나게 더러워. 돌아오면서 멋있더라고. 병신같이 멋있었어. 아, 이게 진짜 그 미국 남부 특유의 그 마초성 아 그런 거였어요? 드러납니다. 그래서 재밌어요. 되게 재밌었어. 의외였던 거는 야생에서 그렇게 구르는데도 셔츠가 깨끗해서. 나보다 깨끗한 것 같아. 관리를 나보다 잘하는 것 같아. 아니, 총알도 피해가는 셔츠인데 흙이라고 묻겠어? 아 그래? 약간 묻어있긴 한데. 오. 저기 그 손바닥에 침 뱉고 악수하는 거 제가 처음 본 게 예전에 맥컬리 컬킨 거기서 따왔나요 이거? 들어보세요. 이게 중요해. 맥컬리 컬킨이 아직 그 귀었을 시절에 마이걸이라는 그 고전 영화가 있죠. 거기서 남자애랑 여자애랑 이렇게 침 뱉고 악수하는 걸 제가 그때 처음 봤는데 그래서 이거 여자들도 친구끼리 하나 봐. 그 지역은. 아무튼 그 총평은 무난하게 흘러가는 무용담? 꼬마의 입장에서 꼬마애가 나중에 10년, 20년 뒤에 무용담으로 남을 것 같아요. 그리고 되게 그 제목이 머드이듯이 그리고 또 이렇게 남자가 사는 곳도 그 무인도도 되게 머드로 돼 있잖아요. 막 진흙같이. 그래서 되게 질펀한 느낌이 드는데 화면 톤이라든가 전체 느낌이 질펀한 듯한데 또 끝날 땐 깔끔하게 끝나는 것 같습니다. 저도 5. 네. 끝? 네. 여기를 이게 저 내용이 머드가 사람 이름이잖아요. 매튜 맥커너이의 그 등장 극중 이름이 머드인데 멋있더라고. 네, 매튜 맥커너이가 어느 날 시골 마을에 있는 우리로 치면 뭐 한강 밤섬쯤 되는 곳에 갑자기 나타나죠. 그 주인공 앨리스와 그 주인공 이름 뭐야? 하나는 넥본. 이름이 목뼈야. 이름이 목뼈라. 별명인가? 넥하고 앨리스가 그 한 초등학교 한 3, 4학년쯤 돼 보이죠. 5, 6학년? 14살이면 이제 5, 6학년쯤 되구나. 중일. 아, 중학생이야? 아, 근데 하도 애들이 왜소하고 저기 해가지고. 그 어린 그 청소년인 주인공 친구 둘이 매일매일 그 보트 타고 놀러 가는 자기만의 아지트 같은 그 밤섬에 어느 날 갑자기 머드가 나타난 거잖아요. 그래서 과연 저 의문의 저 남자는 대체 왜 온 거냐? 그래서 그 남자와 이 두 어린 그 청소년이라고 하면 어린이 둘이 그 사건을 겪는 게 이제 줄거리인데 머드가 온 이유가 옛날에 자기가 짝사랑하던 여자와 몇 년 후 몇 월 며칠에 만나자 해가지고 온 거잖아요. 만나기 위해서. 그래서 그 여자 만나기 위해서 왔는데 그 여자가 결국에는 배신했다. 라는 걸로 영화가 끝나잖아요. 근데 이것이 어떻게 결혼 준비하다 힘들었는데 이 결혼을 다시 한번 잘해봐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계기로 연결이 되죠? 한번 어떻게 본 거예요? 여자가 배신을 한 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했거든요. 왜냐면 앨리스를 일부러 그쪽으로 유인을 해서 머드가 좀 떨어져 나가게끔 머드가 술을 쓴 거다. 자기 삶을 살 수 있게. 그렇죠.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면 근데 머드 입장에서 보면 네. 뭐 그렇게 그 의도는 뭔지 모르겠는데 네. 현상만 봐서는 만나기로 한 약속 장소에 안 나간 거잖아요. 그렇죠. 네. 네. 되게 위험해지니까 그냥 이쯤에서 끝내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런 판단으로 그 여자친구가 그런 결심을 했다고 되게 생각해요. 좋은 시선으로 바라봐준 것 그렇죠. 같은데. 그러네요. 네. 그래서 네. 이제 우리 와이프도 이런 식으로 나를 위해서 희생할 사람이다 라는 생각으로 떠나가주길 바란다. 스토리가 저랑 똑같다는 게 아니라 떠나가주길 바라는. 그냥 이제 이 전체적인 흐름이 그 앨리스도 그렇고 앨리스 남자 주인공입니다. 네, 어린이. 남자 주인공이 사춘기잖아요. 이제 네. 막 여자친구도 사귀고 네. 싶고 하는데 경험도 없고 하니까 막 이렇게 저렇게 책도 보고 공부도 하는 친구인데 이제 머드라는 아저씨를 만나가지고 근데 아저씨가 나이는 많이 먹었는데 약간 사춘기 감성이 있는 거잖아요. 중이병에 시달리고 계십니다. 그쵸. 네. 되게 그러니까 그 애하고 남자 대 남자 약수답 탁 이것도 하죠. 그쵸. 침 딱 뱉고. 막 자기 여자친구 보고 싶어갖고 애들을 막 위험한데도 빠뜨리기도 하고
또 막 이상한 미신 같은 것도 엄청 많이 믿고 어. 하잖아요. 미신 왜 이렇게 많이 믿는 거야? 네, 미신은 엄청 믿고 또 애들한테 뭘 부탁을 할 때 그야말로 장엄하고 비장하게 비장한 표정으로 이런 종이에 써 있는 것을 꼭 가져와야 해 하면서 딱 수준이 애들 눈높이에 있어요. 이렇게 얘기가 이렇게 되면 그렇고 또 아빠한테 막 꾸중 듣기도 하고 중간에 뭐 아빠 좀 도와달라고 했는데 아빠한테 꾸중 듣기도 하고 뭐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 앨리스한테 이제 머드라는 남자는 자기가 이제 사랑을 아직 안 해봤지만 사랑의 감정이 되게 순수하고 거기에 이제 올인하는 모습을 보이는 아저씨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도 막 위험에 빠지지만 성심성의껏 막 도와주고 막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근데 그러다가 결국에는 앨리스도 느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머드한테 막 화를 내는 장면이 있잖아요. 마지막에 머드도 이제 다 포기하는 듯한 모습을 보일 때 애가 머드한테 이 거짓말쟁이라고 하면서 막 날리지 않아? 예, 그렇죠. 그렇게 하는 그거를 보면서 저는 이제 결혼 개인적인 얘기지만 결혼할 때 엄청 많이 헤어졌다가 만났다가 했거든요. 제 문제로. 그래서 이제 저 벙커원 미팅도 나가고 우리 봤을 수도 있어. 그랬는데 영화에서는 결국에는 뭐 이런저런 이유로 둘 다 서로 마음은 알지만 각자 포기하는 형태로 헤어졌잖아요. 그렇게 이해를 했거든요, 저는. 근데 그러면 사실 남자로서 뭐 성숙을 하고 앨리스는 이제 크면서 이런 게 사랑이구나 이렇게 느끼겠지만 근데 좋아하는데 헤어질 이유가 없다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왜 헤어진 거야? 안 좋아했네. 그러니까 이 영화를 보고 저는 아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놓아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타산지석으로 삼았다. 그렇죠. 그렇게 해봤자 그냥 교사로 나중에 후회 남고 뭐 이렇게 될 건데. 아니, 정말 사랑해도 놓아줄 수 있잖아요. 아 근데 그거는 의미가 없어요. 정말 사랑하는데 왜 놓아주죠? 그렇죠. 그 사람의 행복을 위해서. 아 그거는 아무 의미가 없는. 나랑 것 같아요. 사귀면은 섹스도 못 하고 그러니까 놓아준다. 뭐 이런 거. 네, 좋은 뭐 아랫돌이 새 걸로 만들면 되니까. 대두풀이 안 돼가지고. 그런 의미로 그렇게 봤군요. 네. 네, 뭐 저는 동의가 안 되는 스토리 해석이고 저는 여자가 남자 연맥했다고 생각해요. 이 영화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전에 또 다른 영화에서 할 때 지난주에 잠깐 만드레이크가 얘기도 했었는데 저는 뭐 꼭 동의하는 건 아니지만 보통 영화에서는 어떤 한 등장인물이 있으면 그 사람의 과거사를 플래시백이나 이런 걸로 보여주잖아요. 그래서 얘가 어릴 때 아역 배우를 동원해서 걔가 어릴 때 뭐 부모님한테 맞았다거나 뭐 어떤 사건을 겪었다거나 이거를 재현해서 이렇게 보여주는데 이 영화는 머드의 과거사를 동시진행적으로 이 앨리스와 친구 넥의 삶으로 보여줘요라고 생각했어요. 평행우주라고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 건 아닌데 연출을 그런 식으로 했다. 그쵸. 머드가 아버지가 없다면서요. 아버지가 없고 동네 삼촌 같은 사람의 손에 큰 거잖아요. 그러한 가정적 환경은 넥이 고스란히 갖고 있어요. 똑같이. 하지만 동네 아저씨였던 그 과거 CIA 출신 아저씨죠. 톰 아저씨. 톰 아저씨한테 사랑은 굉장히 받았던 것 같아. 왜냐하면 그 재회했을 때도 둘 간의 애정이 굉장히 느껴지잖아요. 뭐 아버지 아들이죠. 네. 근데 넥도 삼촌이 넥을 굉장히 사랑하고 있다라는 건 느껴져요. 그런 걸 보여줘 영화에서. 그래서 머드의 어린 시절 가정 환경을 넥의 삶으로서 한번 보여줘요. 그 다음에 머드가 어릴 때 리즈 위더스푼이죠. 그 배역은 뭘로 나오나요? 주니퍼. 주니퍼와 과연 어릴 때 만난 첫사랑인데 주니퍼가 그 머드의 그 둘의 관계는 과연 어떠했냐. 의견이 분분해요. 머드는 서로 사랑했다고 주장하는데 톰 아저씨는 야, 걔 머드가 쫓아다녔고 주니퍼가 머드 이용해 먹었어. 그 쌍년이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진술이 달라. 과연 뭐가 진짜냐? 바로 앨리스가 펄이라는 여자의 동급생인지 뭐 한 학년 선배인지 여자애를 학교에서 어떻게 알게 돼서 둘이 좋아하잖아요. 좋아한다는 게 아니라 앨리스가 펄을 짝사랑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혼자 우리 사귀는 거다? 무슨 정우성이야? 이러면서 선언적으로 우리 사귀는 거야 하면서 자기 혼자 자기 펄은 나의 여자친구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펄 아니었잖아. 그래서 와서 따지는 앨리스한테 우린 딱 한 번 데이트했을 뿐이야. 왜 이래 주제넘게 막 이런 식으로 나오죠. 머드가 과거에 주니퍼랑 어떤 관계였는지를 앨리스의 지금의 이 삶으로 보여준다고 생각해요.
주니퍼는 머드를 그런 정도로만 생각했을 거예요. 저놈이 하도 나 좋아하고 논팽이들이랑 나랑 이렇게 연애하고 있다가 내 논팽이들이 나를 때리고 막 그러면 갑자기 어느 순간에 튀어나와서 그 논팽이를 처단해주고 그럼 고맙지. 그러면 잠깐 한번 데이트해주고 또 딴 남자 가서 만나고 아마 이런 삶을 살았을 것 같아요. 난 그걸 확신하는 이유가 머드가 되게 중2병 걸려있잖아요. 되게 중2병 걸려있는데 얘네들 봐. 어디 가서 사고 치고 다닐 때마다 중2병 걸려가지고 그 펄이란 어린 여자 배우랑 학교에서 껄렁껄렁한 애랑 껄렁껄렁한 남자애가 그 펄한테 치근대고 있으니까 죽방 난리. 앨리스가 쫓아와가 죽방 난리잖아요. 그러고선 그러니까 펄이 호감을 보이죠. 넌 누구니? 뭐 이렇게 하니까는 나는 앨리스고 쟤는 내기야 했더니 내기 저 뒤에서 이 손으로 손인사를 딱 하잖아. 너무 멋있는데. 그거 몇 번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얘네들이 굉장히 중이 감성에 젖어 있어요. 아니 당연히 중이니까. 귀엽잖아요. 중이니까 당연히 젖어 있지. 근데 머드가 똑같아. 머드도 중2 막 무슨 막 허풍 겁나게 떨잖아요. 톰 아저씨 소개할 때도 봐. 네가 여태까지 살면서 만나온 사람보다 톰이 죽인 사람이 더 많을걸? 하면서 막 허풍이나 이런 거에 굉장히 젖어. 그러니까 같은 사람이라고 그죠. 같은 캐릭터라고 봐도 무방하다. 그래서 머드가 살아온 삶을 플래시백으로 보여주는 게 아니라 같은 동시에 등장인물인 앨리스와 넥의 삶으로서 머드의 삶을 재현한다. 그래서 저는 주니퍼가 머드를 어떻게 생각했냐. 물론 싫어하진 않았겠지. 하지만 머드는 그냥 이용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약속 장소에 안 나가는 것도 뭐 그냥 거기서 주니퍼가 진짜 씨발 나는 제 관심도 없어. 안 나가. 그러면 애초에 거의 그 지역에 올 필요도 없었잖아요. 그 고향을 떠난 지 몇십 년 만에 돌아온 거잖아요. 저 약속 장소에. 아예 관심이 없어서 안 나갈 것 같으면 주니퍼에 등장할 이유가 없어요. 등장을 시켜야겠으니까 왔는데 거기서 왔으면 이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약속 때문에 오긴 왔다는 설정을 두고 왔다가 머드가 위험에 처하니까 그것 때문에 떠난다라는 약간의 뭐 이렇게 막 이거 해야 뭐 저거 하라는 그런 뉘앙스만 준 거지. 사실은 저는 엿을 매겼다. 거기서 톰이 말하지 않습니까? 톰도 말하고 삼촌도 말해요. 아빠도 말하는데 사랑을 믿지 마. 라고 말하고 여자들이 더 독하다. 여자를 믿지 마라. 필요할 때만 온다. 톰 아저씨는 주니퍼는 쌍년이다. 머드를 이용해 먹는다. 이 모든 사람들이 다 이걸 말해주고 있는데 왜 너만 몰라? 근데 그게 그런 거죠. 그러니까 사랑을 했다가 상처도 받고 상처도 주고 이렇게 여러 경험들을 겪고 난 남자들의 시선에서 봤다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면 주니퍼가 진짜 사랑을 했다고 생각하는 게 물론 이제 사랑이라는 게 막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좋아하고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근데 계속 사랑해왔고 지금 이 순간 정말로 사랑했다고 생각했던 게 이제 혼자 우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앨리스랑 다 보내고 문 닫고 나서 이불에 처박혀가지고 울고 헤어지기로 결심을 한 다음에 안 만나기로 결심을 한 다음에 울죠. 그쵸. 그 다음에 또 넥본이 뱀에 물려가지고 넥본이 아니죠. 앨리스가 뱀에 물려서 걔를 머드가 병원에 데려다 주고 가는 길에 잠깐 들리잖아요. 주니퍼가 있는 모텔에. 이제 서로 이제 눈인사를 하는데 그 장면에서도 그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좋아하는구나. 네, 맞아요. 그런 장면이 있지만 저는 그거는 주니퍼를 너무 쌍년으로 그리면 사람들이 당연히 야 저런 애 떠나야지 진작에 떠나야지 머드까지 멋없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머드를 위한 장치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뭐 저기는 어떻게 봤어요? 저 할 말이 있는데 동바 자꾸 할 말이 있는 것 같아서 아니. 저 입이 막 자꾸 뻑뻑. 아주 좋은 영화네 이게 할 얘기도 많고. 그 관점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봐. 여자는 어떻게 생각이 뭐였을까? 참고로 저는 리즈 위더스푼이 예쁘다는 생각을 나도, 도저히 나도, 못하겠는데 나도. 대체 제가 왜? 감정이입이 안 돼. 아니 리즈 위더스푼이 아예 설정상 초미녀로 나오는 영화도 있어요. 네, 금발이 너무해가 아 진짜로? 거기에서조차도 진짜 보기 힘들었어. 그래 이쁜가 보지? 아니 그렇진 않았어요. 근데 뭐 그렇게 해가지고 어쨌든 영화 속에서 매력녀로 나오잖아요. 근데 저는 그나마 여기서 조금 낫더라. 이 영화에서 약간 좀 누추하게 하는 게 좀 매력이 있었던 것 같아. 근데 그 건축가 깨론이라는 영화에서도 나오듯이 쌍년이라는 정의를 제가 내리자면 착취하는 매력녀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 비슷한 그러면은 매력이 없는 여자는 아무리 착취해도 쌍년도 못 됩니까? 그럴 때는 그냥 뭐 만약에 착취한다 매력이 없는 그냥 인간 쓰레기. 아니, 남자건 여자건 나쁘면 근데 이제
매력녀다 하면은 이거는 저희의 공식 입장과는 좀 거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의견이 아니라 영화 머드와 건축학개론의 의견이다. 그리고 이거랑 비슷한 표현이 있어요. 우리나라 말로 쌍년이면 저 서양 말로 파무파탈. 뭐 똑같은 뜻은 아니지만 좀 파무파탈이라는 점에서 그 빛이 아니야 빛이. 아주 내가 좋게 말했는데 아니 뭐 이미 한글로 쌍년이라고 해놨는데. 자, 근데 왜? 근데 그 좀 절충을 하자면은 주니퍼가 머드를 그러니까 주니퍼는 인기가 많았는데 머드는 꾸준히 얘를 어릴 때부터 좋아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머드를 좋아하진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좋아하진 않았는데 마치 앨리스와 펄의 관계처럼 네. 펄이 인기녀잖아요. 네. 그 관계처럼. 그러니까 자기가 돌아가면 항상 이렇게 서 있고 그래서 좀 고맙기도 하고 그래 약속은 그렇죠. 했으니까 미안해서 왔는데 근데 전 나중에 결말이 배신이라기보다는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어. 얘가 머드한테 가면은 그 나쁜 놈들이 쫓아와서 머드도 위험해지니까 그런가 했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머드가 그러잖아. 얘 앨리스를 통해서 전한 게 너 오면 같이 떠난다. 그게 더 오기 싫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만약에 머드가 평범하게 동네에서 장사하고 있고 그러면은 안정을 찾아서 머드한테 갔을 것 같은데 얘랑 머드랑 아예 떠나면은 머드만 사랑해야 되잖아. 어디를 가든지 그 정도까지 막 목숨 바쳐서 살아가는 존재는 아니었기 때문에 그냥 여기까지. 그런 대사가 그래서 이걸 좀 배신이라기 하긴 뭐하지만 어쨌든 뭐 쌍년 캐릭터는 맞다. 그 머드 입장에서는 머드 억장이 입장에서는- 무너지는 그쵸, 거죠. 그쵸. 머드 입장에서는 쌍년이지. 그리고 여기서 영화 내내 계속 강조해요. 사랑을 믿지 마라. 여자들은 필요할 때만 너한테 온다. 그러니까 거기 그 동네 시골 그 꼬락선이 이제 진짜 후진 동네에 사는 거기 사는 그 루저 어른들이 항상 남자 어른들이 하는 소리야. 그러면서 넥본의 삼촌은 전기 기타를 이렇게 연주하면서 노래를 하죠. 그 노래가 무슨 노래였더니 나를 속인 여자를 잊기 위해 같이 잘 새 여자를 찾는 노래다. 이게 주제입니다, 주제. 과거에 너를 엿먹인 여자, 너가 살아오는 동안, 너가 성장하는 동안 너를 엿먹인 여자는 있고 새로운 여자를 찾아라. 라는 게 주제인데 이거 빨리 주제를 받아들이고 결혼 생활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 제가 봤을 때 여자가 이용한 것도 맞는데 좋아도 했을 것 같아. 그렇죠. 하지만 떠날 만큼 아닌 거죠. 같이 갈 만큼은 네. 아니지. 그렇죠. 그러니까 그럼 뭐든 같이 가는 여자가 필요한 거잖아요. 그 여자 같이 가주길 원한 거잖아요. 이제 그만 나를 포기하고 새로운 사람을 찾아라라고 그렇게 보내주는 것도 나는 좋다고 그러니까 생각하는데. 그 펄의 얘기를 하자면 그가 펄이 이제 주니퍼라고 봤을 때 그 미래의 주니퍼라고 봤을 때 펄은 얘 앨리스를 뭐 같이 놀고 뭐 기분 취하면 키스 정도 할 수 있는 정도로만 호감을 가졌지 얘랑 난 얘만 사귀고 그 정도는 아니었던 그때는 그치? 걔가 좋았는데 더 좋은 사람이 생긴 거야. 난 그렇게 봤는데. 아니 그 펄 입장에서 키스 정도는 막 대단한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래. 그렇습니다. 그 주니퍼는 아마 그런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저 남자랑 살면 과연 내가 어떻게 될까. 그럼 주니퍼의 미래는 거기서 누구로 나오냐면요. 그 엄마? 앨리스의 엄마로 나옵니다. 희망 없는 삶. 시골 처박혀서 저 뭐 죽도 절도 없는 놈하고 살아서 아니면 그 톰 아저씨의 사진 속에 있는 여자 죽었대잖아요. 죽었단 말 안 나나? 그 톰 아저씨 사는 거 봐요. 죽었다고 했다. 그 판잣집에서 살잖아요. 강변에서 그거 집도 아니고 배라고 불러. 그 영화상에서. 내 아버지가 그 얘기 하잖아. 혼자 강변에 사는 사람은 다 이유가 있다고. 그러니까는 자기가 선택한 사람 아니야. 그러니까 그렇게 될 거다. 자기는 저 남자랑 살면 저런 삶을 살아야 될 거다라는 두려움이 아마 들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머드와 도망가는 미월의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게 아닌가. 또 자기 삶을 또 선택하는 거니까. 네. 그래서 뭐 이해는 할 수 있지만 저는 뭐 그렇다고 해서 쌍년이라고 생각은 안 합니다, 여러분. 다 말해놓고 아니 머드 입장에서 그렇다는 거죠. 저는 애초에 머드 같이 뭐 그렇게까지 할 뭐 저긴 아닌. 저 질문이 몇 개 있는데 얘네들 학교 안 다녀요? 아니면 방학이야 뭐야? 학교 다니죠. 그래서 학교에서 죽방 치잖아요. 아니야. 펄에게 찝쩍거리는 애들. 아니요 길거리에서 보고 그게 나왔잖아요. 아마 학교 앞에나 뭐 학교 주차장 이런 데 같은데. 마트인데 마트? 아 마트인가? 아 마트. 뭐 학교 얘기 한 번도 안 나오는데. 왜냐면은 일찍 학교 마치고. 항상 학교 끝나고 가방 마치고 가방 막 내려놓으면서 그 저 넥본하고 같이 저기 하니까. 아, 학교 다닌 걸로? 오케이. 그러면 아니 뭐 난 모르겠어 봐. 그리고 넥본의 삼촌의 역할은 뭔가라고 생각해 볼 때 마지막에 얘 머드가 총 맞았을 때 구해줬다고 볼 수 있을까요?
머드가 총 맞고 수장되잖아. 근데 삼촌이 한번 이렇게 네. 봤잖아. 그 구해줬다고 보면 될까요? 저는 글쎄요. 그렇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면 역할을 오케이 충실히 했고요. 그다음에 또 이건 궁금한 거라기보다 제가 초중학교 때 초등학교 때구나 톰 소여의 모험이랑 허클베리 핀의 모험을 합쳐서 100번 넘게 읽었는데 되게 좋아하는 초등학교 때 되게 좋아하는 장르였는데 이게 딱 그 느낌이 났어요. 그래서 반가웠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톰 아저씨가 스나이퍼로 날릴 때 그 이 작가님이 좋아하는 윈드 리버라는 영화의 스나이퍼 씬이 생각나는 걸 보니 나왔다. 이게 여기 있다는 머드를 윈드 리버가 근데 이제 컨텐 그렇게 가기로 한 거야? 들어봐. 근데 너무 따라하면은 따라했다고 비난받으니까 머드는 배경이 좀 여름 같잖아. 그래서 바꾼 거야 겨울로. 이거 하나 따라하려고. 그랬다. 아까 그 삼촌 얘기할 때 얘기랑 이 작가님 얘기를 또 듣고 보면은 그러니까 삼촌이 배역에 나오는 것도 사실은 머드랑 주니퍼의 사랑을 더 이게 돋보이게 하려고 그러니까 주변의 인물들이 다 여자를 믿지 마라 뭐 이렇게 하는 것들이 오히려 머드랑 주니퍼의 관계는 다르다는 거를 강조하기 위해서 했다고 저는 믿겠습니다. 근데 뭐 그렇게 따도 뭐 무리가 있는 해석은 아니에요. 뭐. 근데 그 삼촌 역할했던 배우 네. 인상이 세잖아요. 제 이름을 지금 까먹었는데 슈퍼맨에서 아땅으로 나오고 그랬는데 조드 장군으로. 그 배우 영화 중에 제일 착하게 나온 것 같아 이게. 쉐이프 오토인가? 항상 좀 세게 나왔는데. 거기서도 실버버트에서는 저 실버버트에서도. 경비 책임자로 나오죠. 그 사람 생긴 거 자체가 주는 인상이 있기 때문에 먹고 들어가는 게 있어서 그리고 여기 악당들이 나오잖아. 난 악당들이 무섭지 않았던 게 모텔에 우르르 모이잖아요. 그때 딱 감 잡았어. 얘네 다 죽겠구나. 모이는 거 보고 다 죽겠구나 했는데 한 명 살대 그래도 보스. 아 그렇습니다. 저는 이렇게 좋았던 거를 이렇게 영화에서 이렇게 꼽으면은 아까도 말했던 그런 연출 이건 나만 그렇게 여기는 건지 감독의 의도가 없이 했는지 몰라도 제가 받아들이기에는 그 주인공 머드의 과거의 삶을 플래시백이나 재현 연기로서 만들지 않고 그 동시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삶을 보여줌으로써 머드의 과거를 짐작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연출이 굉장히 세련됐다 뭐 이런 거 느끼고 또 마지막 그 총격신에서 마지막에 머드가 총을 맞잖아요. 네. 그게 그 앨리슨의 집을 침입한 그 괴한들이 막 총격을 하다가 앨리스를 쏘려고 하는데 머드가 그 옆에서 보고 그죠. 총을 맞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앨리스를 쐈는데 자기가 몸을 날려서 그 총탄을 몸빵을 한 게 아니라 앨리스가 저기서 걸려서 위험에 처하니까 자기가 그냥 휙 점프를 해서 시선을 자기 쪽으로 돌려서 그 총을 맞는단 말이에요. 그런 점에서 훨씬 또 낫다. 그 머드가 저 앨리스에 대해서 갖고 있는 뭐 고마운 마음, 뭐 애정 이런 거를 표현하기 위해서 내가 몸빵을 해! 막 이런 식으로 유치하게 연출 안 해서 뭐 그런 것들이 아주 좀 괜찮았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스나이퍼 씬 그거 되게 진짜 윈드리버로 생각나지 않았어요? 안 났는데요. 이 작가님 윈드리버 다시 한번 보시고요. 그리고 윈드리버에서 그 나오는 그 스나이퍼 씬도 굉장히 명장면이 저는 인상 깊어서 아말감에서도 그 언급한 장면이긴 한데 거기서 인상 깊었던 거는 그 보호색 때문에 인상 깊었어요. 사실 보호색 때문에 윈드리버 서론에서 하얀 서론에서 주인공 호크아이가 앉았어 자세로 그냥 쏜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엎드려 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하얀 잠바를 입고 하얀 눈 덮인 배경하고 겹쳐져서 안 보여요 잘. 눈인지 사람인지. 그게 조명을 어둡게 하거나 아니면 카메라 무슨 뭐 트릭을 써서 안 보이는 게 아니라 그냥 찍었는데 잘 안 보여. 그래서 그런 게 저기서 총 맞는 애들이 어디 하는 그 감정이 그대로 관객한테도 전해진다. 그 연출이 그것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좀 잘 찍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뭐 괜찮았다고 그렇죠. 생각한 건데 그게 굉장히 잘 나왔고 머드에서 아주 업그레이드를 했구나를 느낄 수 있었고 그리고 저는 앨리스가 이제 머드와 같은 삶은 안 살겠구나라고 생각한 게 머드처럼 쭉 살았다가 머드는 그렇게 이제 갔지만 앨리스는 이제 성장통을 겪은 것 같아요. 이때 그래서 아이씨 이제 완전히 믿어서 안 되겠구나. 마지막 보면은 뭐 딱 느껴지지 않나? 다른 여자들 다 그러니까 펄도 그렇고 그래서 앨리스가
모험담을 통해서 성장했다라고. 성장 영화니까요. 예. 저 동바가 방금 말한 게 이제 엔딩에서 이런 우여곡절을 겪은 다음에 앨리스가 엄마 아빠가 이혼을 하는 과정으로 시작을 하잖아요. 처음에 원래 강변에서 뻘에다가 수상가옥을 짓고 살았는데 시내의 엄마 집으로 이제 옮기죠. 근데 처음에는 자기는 시내 체질이 아니라면서 안 가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것을 상황을 받아들이고 이제 엄마네 집에 가서 순순히 가서 한 단계 성장한 거죠. 그 상황을 받아들이고 현실을 받아들이는 그러면서 그 이웃집에 사는 그 젊은 여자애와 눈인사를 젊은 여자애가 아니라 어린 여자애가 눈인사를 하면서 끝나니까 한 단계 성장을 한 막상 왔더니 도시 여자들이 그냥 어휴, 뭐 내가 왜 여태 거기 있었나? 삐까뻔쩍한 거지 뭐. 내가 거기서 그 까까머리 넥하고만 놀았는데 이게 내가 왜 이랬나? 하면서 후회를 하는 거죠. 앨리스가 성장을 해서 사회의 룰을 받아들이는 걸 보면서 좀 한편으로는 또 아련하기도 하고 아쉽기도 하고 또 저렇게 또 어른이 되는구나 하면서 복합적인 감정이 드는 뭐 그런 영화였습니다. 좀 인상 깊었던 건 그 오토바이 그 뱀에 물려서 병원 데려가는 그 오토바이 씬 있잖아요. 되게 멋있던데. 나도요, 맞아요. 그 장면. 머드가 그 한 번 더 물리면 자기는 죽는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나 그 말도 허풍이라고 봐. 그러니까 자기가 어릴 때 그 독사한테 물려서 어떤 치료를 받았는데 팩트예요, 이거? 그게 한 번밖에 안 듣는다면서요. 그 영화에서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부터 내성이 생겨서 이제 한 번만 나 더 살모사한테 물리면 죽는다라고 말을 하는데 어쨌든 그게 허풍이든 뭐든 자기는 그렇게 믿고 있을 거 아니야. 그런데 그 앨리스가 그 뱀 소굴에 빠져서 뱀한테 물려서 기절했는데 거기를 일말의 망설임도 없이 막 달려와서 그 연출도 되게 멈춰서서 한번 이렇게 내려다보고 표정을 한번 클로즈업해서 보여준 다음에 쫙 내려가는 게 아니라 바로 아주 다이렉트로 쫙 내려가서 구출해서 나오는 그런 장면도 너무 멋있더라고요. 그 장면에서 좀 감동이었어. 내성이 뱀의 독에 생기는 게 아니라 왜 치료제에 내성이 생기는 거야? 그럴 수도 있겠죠. 왜냐면 그게 원래 본인 게 아니니까 항원으로 작용을 해가지고 신만이가 많이 알죠 그런 거 뱀은. 뱀도 많이 잡았잖아요. 많이 먹었죠. 뱀을 그냥. 그런 그 장면도 굉장히 괜찮았어요. 네. 이 장면 너무 멋있었어요. 그렇습니다. 그건 없고요. 보트가 혹시 신혼집 같은 건가요? 거기서 그 배가 상징하는 게 집 같아요. 집. 네, 집을 상징하는 있는 것 같아요. 같은데. 그 나무 위에 걸려 있는 그 집. 그리고 그 앨리스가 사는 집. 그리고 넥본은 트레일러에 살죠. 앨리스는 수상가옥에 살고 그다음에 머드가 나타나서 도망가려고 고치는 보트는 왠지 모르겠는데 저 거대한 나무 위에 걸려 있죠. 그게 집, 불안정한 집. 땅 위에 단단하게 자리 잡지 못한 불안정한 집을 상징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다 좀 불우한 환경 속에서 커왔고 뭐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장치가 아닌가. 그래요. 그래서 그럼 미신숭배도 그 비슷한 건가 그러나? 미승숭배는 그 어떤 중의성을 보여주는 게 아닐까? 자기가 믿고 싶은 거 믿는 거야. 그래서 사랑도 주니퍼가 나 이렇게 사랑했다고 하고서 막 믿는 거죠. 근데 주니퍼가 안 온 순간 그것도 깨지지 않았어요? 옷도 막 벗어놓고 그래서 그래서 이제 저 머드도 같이 성장한 그쵸. 거 아닐까요? 같이 성장. 톰하고, 평행으로. 톰하고 같이 이제 가면서 성장한 겁니다. 그 엔딩에 그 저기가 굉장히 대칭되잖아요. 아버지가 앨리스를 트럭에다 태우고 운전해서 엄마네 집에 내려주는 거. 톰 아저씨가 총 맞은 머드를 보트에다 태워서 운전해서 어디론가 데려가는 거. 그게 아마 정착할 곳으로 데려다 준다 머드를. 뭐 그런 게 아닐까 싶어요. 아닙니까? 나의 해석에 불만 있어요? 아닙니다. 불만 없습니다. 아니 나의 그 결혼을 성사시켜준 영화를 왜 이런 식으로 너 걸레를 만드나 해서 기분 나쁜 것 같은데. 아닙니다.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죠. 시간 다 됐네. 한 주평 하고 나가시죠. 한 주평 동박. 꼭 영원해야 사랑이 아니다. 사랑이 영원하다고 믿는 순간 슬퍼진다. 사랑에 직진하는 남자들의 성장담. 인생은 사춘기의 연속. 저는 노래 가사를 썼네요. 이때 이게 벌써 몇 년 전이야. 뭐라고 썼나? 알 수 없는 너를 중이병 아닌가요? 중이병? 지금 뭐지? 이 중이병 아닌가요? 하룻밤 꿈 같은 너를 이게 저의 한주평입니다. 너무 당황스러워. 이렇게 한여름 밤에 꿈을 꾸고 그 성장통을 겪은 후에 성장한다 얘기죠. 이렇게 해서 오늘 마치고요. 다음 주는 한 주 쉬고 다다음 주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싶어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녕. 댓글 달아주시는 분께 머드팩 드립니다. 안녕. 이쯤에서 돌아가려 해 변함없는 이 세상 변한 건 그저 내 마음 다가서면 멀어지고 떠나기엔 가까운 너의 눈빛이 여전히 구운다 지금까지 널 사랑하며 흘린 내 눈물만큼 너와의 거리를 느끼고 너의 그 모든 마음을 갖기에 아직도 어린 나를 알고 이토록 사랑하는 마음만으로 되는 건 없는지 사랑에 버려진 세월의 슬픔을 아는지 알 수 없는 너를 하룻밤 꿈 같은 너를 언제고 다시는 찾지 않으리 나만의 기대도 한겨울 바람 같은 내 맘만 모두 다 하룻밤의 꿈 잊혀져버릴 듯 잊혀져버릴 듯 지금까지 널 사랑하며 흘린 내 눈물만큼 너와의 거리를 느끼고 너의 그 모든 마음을 갖기에 아직도 어린 나를 알고 이토록 사랑하는 마음만으로 되는 건 없는지 사랑에 버려진 세월의 슬픔을 아는지 수 없는 나를 하룻밤 꿈 같은 나를 언제고 다시는 찾지 않으리 너만의 기대도 한겨울 바람 같은 네 맘만 모두 다 하룻밤의 꿈 잊혀져버리게 언제고 다시는 찾지 않으리 나만의 기대도 한겨울 바람 같은 네 맘만 모두 다 하룻밤의 꿈 잊혀져버리고 잊혀져버리고 잊혀져버리고